정연과 정미, 그들은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흘려보낸 부부였다. 방산도 견한다는 10년 세월을 훌쩍 넘긴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빛바래고 익숙한 단조로움 속에 잠겨 있었다.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는 듯 보였다. 시간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설렘과 열정을 앗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남편 정연은 번듯한 공기업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창의성이나 도전과는 거리가 먼, 때로는 숨막힐 듯 지루한 업무의 연속이 있었다. 그의 일과는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프로젝트 관리 등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되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아침 식사조차 거른 채 허겁지겁 집을 나서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습관이었다.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그를 위해 아내 정미는 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온기 도는 음식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나마 이어지는 이야기조차 일상이 표면을 맴돌 뿐 깊은 속내를 나누는 법은 없었다. 저녁 시간의 대부분은 의미 없는 TV 시청으로 채워졌다. 화면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이 그들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듯했다. 아내 정미에게도 한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캔버스 위에서 색채로 자신만의 세상을 펼쳐나갈 때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현실은 그녀의 붓을 놓게 만들었다. 남편 뒷바라지와 끝없는 집안일 속에서 그림을 향한 열정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그녀는 팍팍한 현실에 길들여져 자신이 한때 가졌던 꿈과 열망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은 그녀를 괴롭혔다. 반짝이던 눈빛을 잃고 무미건조한 일상이 같아버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이는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름 모를 결핍감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정연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부장으로의 승진이었다. 이는 단순한 직급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명예와 보상이 주어지는 자리였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다가올 더 많은 업무량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부담감을 동반하는 법, 승진을 향한 그의 열망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 아파트였다. 이곳에는 정연 부부 외에도 회사의 다른 고위 직급 직원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덕분에 사적인 시간과 업무 시간의 경계는 종종 모호해졌다. 퇴근 후에도 회사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는 환경은 때로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특히 현재 부장 역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연에게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장은 정연의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경험 많은 리더로서 정연에게 업무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직장 상사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정연과 정미 부부에게 접근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장의 조언은 정연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자동하기도 했다. 정연은 부장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조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신의 업무 방식을 조정하면서까지 그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이처럼 정연과 정미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15년차 부부의 권태, 잊혀진 꿈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과 미묘한 직장 내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러한 평온함 아래 도사리고 있던 불안정한 근영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정연의 승진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부장이 정연 부부, 그 중에서도 아내 정미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단조롭던 그들의 일상에는 새로운 긴장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정연과 정미 부부의 일상 밑바닥에는 미묘한 균열들이 존재했다. 15년차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 잊혀진 아내의 꿈, 그리고 남편의 승진에 대한 야망과 압박감.
이 모든 요소들이 불안정한 평형을 이루고 있던 가운데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킬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정연의 상사인 부장이었다. 같은 사택에 거주하며 정연의 승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의 존재는 단순한 직장 상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특히 부장이 정연 부부, 그 중에서도 아내 정미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부터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였다. 부장은 노련한 직장 상사였다. 그는 정연의 부장 승진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때로는 멘토처럼 때로는 엄격한 평가자처럼 정연을 대했다. 회사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성공적인 경력 관리에 대한 그의 조언들은 승진을 갈망하는 정연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정연은 부장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기꺼이 수정하기도 했다. 부장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곧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장의 관심이 정연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정연과 만나는 자리에서 종종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 정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칭찬이 싫지 않았지만 그 빈도가 잦아지고 칭찬의 수위가 미묘하게 선을 넘나들면서 정연은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장의 칭찬 속에는 단순한 호의 이상이 어딘지 모르게 끈적한 시선이 느껴졌다. 정연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갈등이 일었다. 한편으로는 부장이 호의를 거스르거나 오해를 사서 그토록 원하는 승진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내가 상사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황 자체가 불쾌했으며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가치관과도 충돌했다. 야망과 양심 사이에서 그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결국 정연은 쌓여가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아내 정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부장이 자꾸 당신 이야기를 하며 칭찬하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그의 고백에 대한 정미의 첫 반응은 의외로 가벼웠다. 그녀는 상황이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하지 못한 듯 혹은 애써 외면하려는 듯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까? 물론 농담이었고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미 심경이 곤두서 있던 정연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정연은 잠시 말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답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정미야, 나는 정말로 그런 농담이 편하지 않아. 부장이 당신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불편해.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정연의 진지한 태도와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을 느낀 정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멋쩍은 미소를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연아. 나는 그저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 그렇게 늦게 줄 몰랐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봐. 그녀는 곧 정연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내가 부장님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나 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려줘. 정미의 이해와 지지는 정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정연은 부장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다. 퇴근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알코올 기운이 돌자 부장은 평소와 달리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을 해외에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돈을 버는 기러기 아빠임을 고백했다. 사택에서 혼자 생활하는 삶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다고, 명절이나 휴일이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지는 고독감이 뼛속까지 사무친다고 토로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주는 정서적 고갈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힘들다는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정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연은 부장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공감을 표했다. 물론 그 공감 속에는 승진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다. 그는 부장이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연은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무거워진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돌려 부장의 사택 생활이나 취미, 관심사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부자는 정연의 사려 깊은 관심에 고마움을 표하며 평소 즐기는 취미 활동이나 문화생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술잔이 오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진 듯 보였다. 이렇듯 개인적인 이야기와 인간적인 공감이 오고 간 술자리는 정연에게 부장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친밀감 뒤에는 그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쌓아 올린 이 공감대는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터였다. 부장이 외로운 기러기 아빠 고백과 그에 대한 정연의 공감 어린 위로가 오고 간 술자리는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힌 듯 보였다. 인간적인 속내를 나누며 쌓인 유대감은 정연으로 하여금 부장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어쩌면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부장의 진짜 속내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부장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러나 정확히 정연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정연 씨, 요즘 같이 일하는 그 여자 대리 말이야. 그 친구랑은 얼마나 됐나? 질문은 갑작스러웠고 그 내용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단순히 업무 파트너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그 뉘앙스가 너무나도 사적이고 의도가 다분했다. 마치 정연과 그 여자 대리, 직급의 여직원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그렇다고 의심하는 듯한 말투였다. 순간 정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첫 표정을 관리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고민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자칫 잘못 대답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부장의 의심을 더욱 확신시켜줄 수도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정연은 최대한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 그 대리 말씀이십니까? 업무상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지는 몇 달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직장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업무 외적으로는 별다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연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 애썼다. 그의 단호한 답변을 들은 부장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연은 부장이 반응해서 안도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부장은 마치 생각났다는 듯 자연스럽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화면을 정연에게 쓱 내밀었다. 이거 한번 봐봐. 화면 속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정연과 그 여자 대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누가 봐도 사무실 한 구석이었고 두 사람의 자세는 업무적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부적절해 보였다. 정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부장의 손에 들어갔는지 누가 찍었는지 따질 경황도 없었다. 명백한 약점, 치명적인 증거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부장은 싸늘하게 굳어버린 정연의 얼굴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차갑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너 맞지? 이거 회사에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장이야. 조용히 묻어두고 싶겠지? 잠시 숨을 고른 부장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말이야, 정연 씨가 나하고 좀 더 협력적으로 일해준다면 이 사진은 그냥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 아주 간단한 문제지. 어떻게 할래? 이것은 명백한 협박, 똥띠엔 베트남어로
송금을 뜻하나 여기서는 문맥상 협박으로 사용이었다. 부자는 정연의 약점을 손에 쥐고 그의 야망을 인질 삼아 거래를 제한하고 있었다. 정연은 극심한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부장의 협박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인지 부자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정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더욱 예상치 못한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해왔다. 일단 집에 한번 초대해주게. 자네 와이프 정미 씨가 해준 음식 맛이 어떤지 궁금하군. 한번 먹어보고 싶어. 협박 직후에 나온 이 뜬금없는 저녁 식사 초대는 정연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렸다. 이미 사진 한 장으로 목줄을 잡힌 상황에서 부장의 이 요구는 단순한 식사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연의 아내 정미에게까지 부장의 영향력을 뻗치려는 의도로 보였다. 부장의 발심이 정말 순수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정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진의 존재와 자신의 승진이라는 두 가지 족쇄에 묶인 그는 부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정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정미에게 부장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차마 사진과 협박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승진을 위해 부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정미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민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짐작하며 마지못해 수락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걱정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집을 찾는 손님을 맞이하는 아내의 도리로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약속된 저녁, 부장은 고급 양주 한 병을 손에 들고 정연의 사택에 도착했다. 값비싼 양주는 그의 지위를 과시하는 동시에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보려는 제스처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연과 정미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부장을 맞이하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미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 가득 차려놓았고 부장이 가져온 양주를 여러 세 사람의 잔을 채웠다. 부장은 집안을 둘러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연 부부의 환대의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부장은 가벼운 농담과 직장 생활 이야기, 개인적인 경험 등을 버무리며 대화를 주도하려 애썼다. 정연과 정미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적절히 맞장구를 쳤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협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 위에 차려진 만찬이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였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양주잔이 비워지고 채워지기를 반복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평온한 말의 위험한 기류가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 이 불편한 저녁 식사가 어떤 파국을 향해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협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 위에서 시작된 저녁 식사는 부장이 가져온 고급 양주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어색함을 벗어나는 듯했다. 술 기운이 돌자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고 가벼운 대화와 억지 웃음이 오갔다. 하지만 이 불안정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평소 독한 술에 익숙하지 않았던 정연은 부장의 권유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초조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음을 하고 말았다. 치기가 점점 오르면서 그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짓은 흐트러졌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식탁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대화와 웃음소리가 멎었다. 어머. 여보. 정미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편이 그것도 자신의 상사 앞에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다니. 방혹감과 창피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정연의 어깨를 흔들고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하지만 정연은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진 듯 늘어져 있었다.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다정하게 정미의 팔을 잡으며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정연 씨가 많이 취했나 보군. 정미 씨,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는 마치 도움을 주려는 듯 자연스럽게 정미의 손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정미에게 즉각적인 불쾌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남편이 옆에 쓰러져 있는 이 급박한 상황을 틈타 다가오는 그의 손길에서 그녀는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했다. 정미는 재빨리, 하지만 침착하게 부장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애써 부장의 시선을 피하며 쓰러진 남편에게 다시 집중했다. 그리고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했습니다. 부장님은 이제 그만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정연 씨가 이런 상태라 제가 옆에서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부장이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고 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분명하게 선을 긋는 그녀의 태도에 부장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장이 현관으로 향하려던 찰나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데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리가 풀린 정미는 육중한 정연을 부축하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짧은 기념과 함께 그녀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망설임 없이 다가온 것은 부장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정미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아 넘어지려는 그녀를 지탱했다. 그의 갑작스럽고 밀착된 신체 접촉에 정미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다. 남편이 산사에게 허리를 붙잡힌 상황은 극도의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부장이 도움 덕분에 바닥에 쓰러지는 것은 면했지만 그녀는 그의 팔 안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정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팔을 자신의 허리에서 떼어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빠르게 자신의 상태를 수습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다시 남편 정연에게 집중하며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그를 근처 의자에 앉혔다. 두 번에 걸친 정미의 명백한 거절에 부장은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기 어려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정미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녀가 더 이상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거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자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는지 혹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는지 짧은 인사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정미는 긴장했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잠든 정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힘겹게 그를 부축하여 침실로 옮겼다. 침대에 남편을 편안히 눕히고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면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오늘 밤 부장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접근이었고 명백히 선을 넘는 행위였다. 남편의 승진 문제와 얽혀있는 이 불편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녀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이 운명의 밤은 정미에게 부장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앞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더욱 조심스럽게 주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더 큰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 될 터였다. 그날 밤 부장이 불쾌한 행동과 그로 인해 더욱 깊어진 정미의 경계심은 부부의 사태간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하지만 다음 날 퇴근한 정연의 반응은 정미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마치 어젯밤의 소동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어제 저녁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는 약간의 놀라움을 담아 덧붙였다. 참, 오늘 부장님이 나보시더니 엄청 반갑게 인사하시더라. 어제 저녁 정말 잘 먹었다고, 당신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던데?
아무래도 어제 저녁 식사가 부장님께 좋은 인상을 준 모양이야. 정연은 부장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정민은 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래?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네. 그녀는 부장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과연 순수한 호의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를 감춘 가면일지 판단하기 어려웠기에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며칠 뒤 정미가 쓰레기를 버리러 사택 앞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우연히 부장과 마주쳤다. 그는 아파트 앞 그늘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정미를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담배를 끄고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정미 씨, 안녕하세요. 어젯밤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셔서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듯했다. 정민은 그의 인사에 마지못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음식이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부자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난밤의 불쾌한 기억 때문에 정민은 그의 친절함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며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다. 그녀는 서둘러 쓰레기통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어색한 상황을 벗어났다. 부장의 친절한 태도에 아주 잠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 그의 불쾌했던 행동이 찝찝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부장은 정연에게 더욱 살갑게 대했고 정연은 승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연은 망설이는 기색으로 정미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탁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정미야. 저기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부장님한테 조금만 더 친근하게 대해 줄 수 있을까? 그는 정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사실 부장님 혼자 사시잖아.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시간 될 때 부장님한테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아, 물론 내가 시키는 건 아니고 부장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야. 그리고 요즘 부장님 덕분에 회사 일도 좀 수월해진 것 같아서 말이야. 정연의 말에 정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당혹스러움과 함께 불쾌감이 밀려왔다.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반찬까지 만들어서 가져다 달라는 남편의 요구는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부장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서린 간절함과 부장과의 관계를 통해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아내로서 감내해야 할 몫인 걸까?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시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체념한 듯 대답했다. 알겠어, 정연아. 부장님이 외롭게 사시는 건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직접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알았어. 당신이 부장이 된다면야 내가 뭐든지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자신도 모를 한숨이 섞여 나왔다. 며칠 후 정민은 정성껏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장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고, 정미 씨. 어서 와요.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정미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정미는 현관에서 반찬만 전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그의 적극적인 환대에 떠밀리듯 집 안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부자는 그녀가 가져온 반찬들을 보며 열신 감탄사를 연발했고 정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의 안내에 따라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했다. 반찬 정리가 끝나자 부자는 잠시 기다리라며 와인 저장고로 향했다. 그리고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와인 한 병과 잔 두 개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전에 정미 씨가 와인을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오늘처럼 좋은 날,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 같이 한잔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자연스러웠다. 정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그의 집안에 들어와 와인까지 따라주는 상황에서 매몰차게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응했다. 네, 잠깐이면 괜찮겠네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부자는 와인을 따르며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정미가 가져온 반찬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어색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정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대화에 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직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정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정한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와인을 마시며 이어진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흘러갔고 부장의 젠틀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정미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기다릴 시간이라서요. 부자는 그녀의 말에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이죠. 정미 씨, 오늘 반찬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부장이 보여준 신사적인 태도와 세심한 배려는 분명 매력적이었다. 항상 정중하고 매 순간 자신을 특별한 손님처럼 존중해주는 그의 모습은 비록 사랑이 깊고 익숙하지만 때로는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세심함을 간과하는 남편 정연과는 다른 종류의 끌림을 느끼게 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그녀는 방금 전 부장과의 만남을 곱씹으며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그의 친절함이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 만약 진심이라면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한 위선이라면 철저히 경계해야 했다. 그녀는 남편 정연과의 오랜 관계, 함께 쌓아온 추억과 깊은 애정을 떠올렸다. 든든한 동반자인 정연의 사랑과 지지는 그녀 삶의 기반이었다. 부장에 대한 이 일시적인 감정이 그들의 중요한 관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른 이 미묘한 감정의 파동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유혹과 시련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들이오고 있었다. 부장의 신사적인 태도와 예상치 못한 배려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정미였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남편 정연의 요구로 시작된 매주 반복되는 반찬 배달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장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놓고 있었다. 어색했던 첫 만남 이후 부장은 정미를 더욱 편안하게 대했고 그녀 역시 처음의 극도의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부장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의례적으로 와인을 권했고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만남은 점차 깊은 속내를 터놓는 시간으로 변해갔다. 부자는 정미에게 더없이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정미가 힘겹게 꺼내놓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 남편과의 소통 부재, 잊혀진 꿈에 대한 아쉬움 등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조언이나 평가 대신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건넸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말로 그녀를 웃게 만들기도 했다. 정미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듯한 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정연에게서 채우지 못했던 정서적 교감을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의 상사인 부장에게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세심함과 젠틀함은 외로움과 단조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에 위험한 불씨를 지켰다. 그녀는 부장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지만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정미는 반찬을 들고 부장의 집을 찾았다. 그날따라 부장은 평소보다 더 좋은 와인을 준비했다며 그녀를 유혹적으로 초대했다. 정미 씨, 오늘은 특별히 좋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겠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윽한 눈빛은 정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와인이 한 잔, 두 잔 오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깊고 은밀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평소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정민은 억눌러왔던 가정의 문제와 자신의 깊은 고민들을 술기운을 빌어 털어놓았고 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해 주었다. 그의 위로가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와인잔이 비워질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었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부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정미의 손을 잡았다. 이전과는 다른 명백한 남자의 손길이었다. 와인에 취하고 감정이 휩쓸린 정미는 순간적으로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뿌리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 찰나의 망설임과 허용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그날 밤 외로움과 욕망, 그리고 알코올에 기댄 두 사람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평생 후회할, 잊고 싶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다음날 아침, 정민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온몸을 짓누르는 죄책감 속에서 눈을 떴다. 밤새 일어났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은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사랑하는 남편 정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비록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남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상처받을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어쩌면 그들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정연에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그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어젯밤의 외도를 설명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정연 앞에서 정민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지난밤 부장과 함께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로 인해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이 젖어 있었다. 정연은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극도의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아내의 외도. 그것도 자신의 상사와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감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는 곧 놀라운 속도로 자신을 가다듬었다. 예상했던 격렬한 분노나 절망적인 슬픔 대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한 채 정미에게 물었다. 그의 질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미야, 너와 부장과의 잠자리에 대한 증거가 있어? 그 일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증거라니. 아내의 고통스러운 고백 앞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뱉은 첫마디가 증거라니. 정민은 정연의 반응에 또 한 번 깊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남편을 직시하며 힘겹게 대답했다. 아니, 증거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냥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일 뿐이야.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정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발적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에서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정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용서나 위로 대신 깊은 절박함과 섬뜩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정미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부장이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더. 그를 만나줘. 그리고 증거를 만들어야 해. 녹음이라도 해야 한다고. 정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방금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자신에게 또다시 그 끔찍한 일을 반복하라고, 그것도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모멸감으로 얼룩졌다. 정연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또 하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증거를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과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정연은 아내의 고통스러운 절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오직 절박함만이 가득했고 마치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정미야, 나도 이게 최선이 아니란 걸 알아. 하지만 이대로 부장에게 계속 휘둘릴 수는 없어. 그가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해야 해, 부탁이야. 이건 우리 둘을 위한 일이야. 우리 둘을 위한 일, 그 말이 정미의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뜨렸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이 결정이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할지 알면서도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잔인한 운명의 덫에 걸린 그녀는 이제 남편의 손에 이끌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준비를 해야만 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치밀하게 다음 만남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남편의 잔인한 요구 앞에서 무너져 내린 정미는 지독한 자기 혐오와 고통 속에서도 그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정연의 말을 위안 삼아 혹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만 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작은 소형 녹음기를 코트 안쪽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부장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자신과 정연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안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옥죄었다. 부장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 앞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아, 정미 씨. 어서 와요. 오늘도 맛있는 반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그의 손길에서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실한 애정이 느껴지는 듯했다. 정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친절에 화답했지만 속으로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내면의 극심한 갈등과 불편함을 감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부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와인을 제안했다. 정미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도 힘도 없었다. 와인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부장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이끌었다. 정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이미 남편과 약속한 계획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침실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는 부장의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즉 이 모든 굴욕적인 상황을 녹음해야 한다는 잔인한 임무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침실에 도착하자 부장은 더욱 괴담하고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고 정미는 모든 저항을 포기한 채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격렬하게 교차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순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미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차마 다시 들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이 녹음 파일 하나가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파멸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정연에게 건넸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연은 말없이 녹음기를 받아들고 조용히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녹음 내용을 다 듣고 나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미를 바라보며 그녀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미야, 정말 수고했어. 이 녹음 덕분에 부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됐어. 이걸로 나는 부장 승진을 노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인간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돼. 정말 고마워. 그의 말 속에는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지만 정미는 그에게서 어떠한 위안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과 희생이 단지 남편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정연의 감사가 진심이길 바랐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공감보다는 차가운 계산과 야망만이 읽혔다. 그녀는 무겁고 복잡한 마음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정연아, 나는 이 일을 했지만 정말 힘들었어.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관계가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 돼. 정연은 그제야 정미의 속마음을 어렴풋이 느낀 듯 그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하는 척했다. 미안해, 정미야.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고 당신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울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날 밤 정연은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정미가 목숨처럼 얻어온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부장을 굴복시킬 강력한 무기이자 자신의 야만을 실현시켜줄 훈정카드였다. 그는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부장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연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부장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리한 제안이라? 구체적으로 뭔데? 정연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그러나 위협적으로 설명했다. 이 녹음기에는 당신과 제 안에 정미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장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명백한 증거죠. 하지만 저는 이 자료를 이용해 당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보다는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순간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래? 그럼 뭘 원하나? 정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저와 회사 내 다른 여직원, 대리와의 관계를 모른 척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장 승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승진한다면 이 녹음은 영원히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장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녹음 내용이 공개된다면 그의 경력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명성까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뻔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만 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알았어. 자네 뜻대로 하지. 일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정미 씨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게 해주게. 정연은 부장이 파렴치한 요구에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미가 이 모든 추악한 거래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연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정미는 처음부터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의심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잤다고 고백했는데 분노나 슬픔보다 증거를 먼저 찾는 그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깊은 의심을 품은 정미는 정연 몰래 소형 녹음기 하나를 더 구입했고 그날 밤 정연이 부장을 만나러 가기 전 그의 가방 깊숙한 곳에 그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다.
정연이 깊이 잠든 밤, 정민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의 가방을 뒤졌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성의 작은 녹음기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정연과 부장의 대화를 들으며 그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철저히 이용했는지, 그의 승진을 위해 어떤 추악한 거래를 했는지, 심지어 자신의 불륜 사실까지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며 부장과 협상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정연의 계획된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정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로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사랑했던 남편의 민낯은 상상 이상으로 계산적이고 냉정했으며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정민은 침실로 돌아와 곤히 잠든 정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화롭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더없이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정연이 스스로 자신의 진실을 고백할 날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차갑게 분노를 삼키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남편 정연의 추악한 진실과 배신을 확인한 순간 정미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민낯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냉혹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지 않기로 했다. 배신감으로 인한 심장의 통증은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결의로 바뀌었다. 이제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내고 자신의 삶과 존엄성을 되찾는 것뿐이었다. 정민은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밀하고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 몰래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부장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녹음과 정연과 부장의 추악한 거래가 담긴 두 번째 비밀 녹음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정연의 배신과 기만 행위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며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결전의 날, 정민은 집으로 돌아온 정연 앞에 섰다. 이전처럼 불안에 떨거나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녀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정연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정연과 부장이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자신의 목소리로 부장을 협박하고 승진을 거래하며 심지어 아내와의 관계마저 흠정거리로 삼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정연의 얼굴은 처음에는 극도의 놀라움으로 이내 당혹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정연은 처음에는 분노하며 정미를 비난하려 했다. 그는 취후의 바락처럼 소리쳤다. 너도 부장이랑 잤잖아. 내가 뭘 잘했다고 이래?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우린 둘 다 잘못했어.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패를 손에 쥔 정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정미는 그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나를 이용해 만들어낸 상황이야. 모든 것이 당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고 나는 그저 당신 손에 노란한 도구에 불과했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어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 요구대로 깔끔하게 이혼해주고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부장을 협박한 녹음 파일과 당신과 그 여자 대리와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 전부 폭로할 거야.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될 거라고. 정미의 서늘한 협박,
앞에 정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지막 오만함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결연한 태도와 치밀한 준비는 그를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그는 대기를 들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졌고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았어, 정미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위자르는 물론이고 이혼 조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어. 제발.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덮고 끝내자. 그의 비굴한 굴복 앞에서 정민은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이혼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정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며 끝까지 당당하게 맞섰다. 마침내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느꼈다. 남편의 배신과 기만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대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었다. 정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배신, 야망과 도덕성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그리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자기 발견과 성장의 가능성. 그녀는 남편의 이기적인 음모에 휘말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결단력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구원했다. 그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인의 기만과 조종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여 진정한 자아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삶의 교훈처럼 배신과 시련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